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후기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미세먼지 농도 안에서도 복부 내장 비만을 가진 사람은 정상인보다 혈압 상승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와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성인 남성 1,400여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복부 비만 수준에 따른 대기 오염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연구팀은 미세먼지 농도가 약 10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증가하면 고혈압 가능성이 약 1.3배 증가했다며 특히 단면적 2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복부 내장 지방을 가진 사람의 고혈압 가능성은 약 1.7배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내장 지방 세포와 결합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더 활성화되면 결국 고혈압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38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누적 인원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가 2017년 32만 1,572명보다 17.8% 늘어난 37만 8,967명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누적 인원은 지난해 226만 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처음 허용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별 비율을 보면 중국 환자가 31.2%로 사드 영향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미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방문이 많았습니다. 진로 과목별로는 내과를 가장 많이 찾았고 이어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산부인과 순이었습니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을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항암 치료 후 수술을 하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담도체 외과와 종양내과 연구팀이 주변 림프절, 혈관 등으로 전이가 생겨 수술이 힘든 국소진행성 췌장암 환자 494명을 항암 치료 후 수술을 받은 그룹과 바로 수술을 진행한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항암 요법과 수술을 병행한 그룹의 평균 생존 기간은 29.7개월로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한 경우의 생존 기간 24에서 28개월과 대등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항암 치료 없이 수술을 받은 그룹은 수술 후 평균 17.1개월간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이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60%인 876만 명으로 2조 5,955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1인당 평균 14만 8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 297만 명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 4,777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 8만 원 정도입니다. 추가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이 기재됩니다. 녹색과 흰색을 띤 채소, 과일이 주황색과 노란색 계열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대장암 환자 900여 명과 정상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색상별 채소, 과일이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녹색과 흰색 채소를 많이 섭취한 남성에서 대장암 위험이 각각 51%, 53% 낮아졌으며 여성에서 그 수치는 75%, 66%까지 더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채소와 과일에서는 이런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녹색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엽산과 섬유질, 루테인 등의 성분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제 친척 어른께서는 평소 산책이나 산행을 즐기셨고 또 연세에 비해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을 보러 나가시는 길에 갑자기 이 가슴을 잡고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이 응급실로 급히 옮겨드렸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신 뒤 하신 얘기는 순간 가슴이 뻐근하고 몸에서 힘이 빠졌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가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은 들었지만 이내 괜찮아져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협심증 진단을 내렸고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하셨습니다. 제 친척 어른처럼 협심증을 겪은 국내 환자 수는 65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협심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심장은 크게 3개의 관상동맥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는데 이 중 1개만 좁아져도 협심증 위험이 커집니다. 협심증 환자의 수는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협심증 진료 환자는 2012년 55만 1천여 명에서 2017년 64만 5천여 명으로 5년간 17% 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3% 수준입니다. 2017년 기준 환자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4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30.6%, 50대 18.8%, 40대 5.9% 순입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 내부에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쌓이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면서 생깁니다. 유연하던 혈관은 딱딱해지고 찌꺼기가 끼어 협소해집니다. 이처럼 동맥이 막혀가는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이 심장혈관,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뭔가 심장이 크게 심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리 걷거나 계단 오르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를 들거나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소 요구량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 이제 요구량 대비해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떨어져서 심장에 허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증상은 대개 가슴 통증으로 나타나는데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은 서서히 심해지는데요.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5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협심증으로 인한 우리 몸에 신호가 있으면 그나마 이 병원을 찾는 기회를 좀 더 빨리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협심증 환자 중에는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그런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관상동맥 대신 주변의 작은 혈관으로 피가 돌면서 버티는 것이죠. 협심증 진단에는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촬영,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 같은 운동 부하 검사, 관상동맥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이 활용됩니다. 이상 소견이 보이면 얇은 관을 피부 속으로 넣어서 이 혈관 상태를 직접 살피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혈관에 동맥 경화가 생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활 속 위험 인자 때문에 동맥 경화 그리고 협심증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협심증 위험은 커집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가 또 있는데요. 다름 아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입니다. 물론 이들 성인병을 부추기는 흡연과 음주, 비만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환자 개개인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분은 꼭 금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꼭 병원에 방문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기적인 운동, 생활 개선요법이 같이 병행되면 이러한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심증을 방치해 관상동맥이 막혀버리면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중에도 가슴 통증이 있거나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협심증과는 달리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질환으로 심장 발작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 치료 또한 심근경색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약물 치료에는 혈관 속 굳어진 핏덩어리, 혈전을 억제하는 아스피린과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고지혈증 약,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혈압약, 혈류를 돕는 혈관 확장제 등을 사용합니다. 약을 먹고 증세가 호전됐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시술을 통해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힙니다. 막힌 혈관을 찾아낸 뒤 그 혈관 안으로 그물 모양의 원통형 금속망을 삽입해 공간을 확보합니다. 협심증이 심한 환자들은 이렇게 막힌 혈관에 금속망을 끼워 넣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술을 적용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시술이 불가능한 위치에 관상동맥 협착이 있거나 막힌 관상동맥 범위가 광범위하게 분포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슴 부위를 절개한 뒤 이 팔다리 등의 정상 혈관을 관상동맥에 이어붙이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이 꽉 막혔더라도 심장 기능만 정상이라면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찰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약물 치료로 증상 개선 상황을 봐야 합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흡연, 음주 등 그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죠. 전문의들은 평소 가슴이 짓눌리거나 뻐근한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 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소아시기 유치의 경우 어른들의 영구치에 비해 구성 성분이 약해 충치가 생기기 쉬운데요. 또한 양치질을 싫어해 구강 관리가 잘 안 되고 단 음식, 간식 섭취 빈도가 높아 충치 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소아 때 충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잘못된 인식과 정보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아 충치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치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충치가 진행되면 씹을 때 아프고 단 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을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다든지 뜨거운 것에도 통증을 호소하면 충치가 깊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초기 충치의 경우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따라서 3에서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아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충치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소아치과 김미선 교수는 까맣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충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초기 충치는 하얀색이 많다. 또한 구멍이 생긴 경우도 충치이기 때문에 원래 보이던 치아 색깔이나 형태가 평소와 다르게 보이면 치과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빠질 유치인데 꼭 치료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죠? 유치는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잘 써야 하는데요. 충치로 통증이 생기면 아이들이 먹을 걸 멀리하게 돼 영양분 결핍으로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치실 사용이 꼭 필요한데요. 치실을 쓰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에 꺼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치실을 써도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충치를 유발하는 이 세균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당분이 많은 간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해로운 건 엿이나 캐러멜 같은 끈적끈적한 음식으로 치아에 오래 붙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람이 단맛에 한번 노출되면 쉽게 끊기가 힘든 만큼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단맛에 처음 노출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음식을 바로 삼키지 않고 입안에 오래 물고 있는 습관 또한 충치를 유발하는 요인인데요. 식사 시간을 길게 갖지 않도록 아이들의 식습관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성 교수는 이미 아프기 시작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큰 데다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우식된 부위를 제거하고 떼우는 식의 진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며 소아의 경우 충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자주 입안을 살피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C 영양제 챙겨 먹는 분들 많죠. 그런데 비타민C 제품은 치아를 부식시키거나 충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씹어먹는 형태의 어린이용 비타민C는 아이들 입맛에 맞춰 당분 함량이 높은데요. 먹다가 치아에 달라붙으면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때문에 씹어먹는 비타민C 섭취 후에는 꼭 양치질을 해야 하고요. 물에 타먹는 비타민C 제품은 상대적으로 치아와 닿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빨대를 사용해 비타민C 음료가 치아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비타민C는 챙기고 치아는 튼튼하게 지켜주시고요.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